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와 가족이 곁에 있었고 학교에 다니며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과 이별을 경험합니다. 마치 인생은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하는 여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길은 혼자 걸어가야 하는 길이구나. 혼자라는 사실은 때로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슬픔이 찾아왔을 때 누군가가 위로해 줄 수는 있지만 그 고통을 끝까지 견뎌내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홀로 서야 합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 떠날 때도 혼자라는 진리를 깨닫는 순간 인생은 새로운 무게를 가집니다. 아니요. 고독은 때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강하게 만들며 지혜를 깨닫게 그렇다고 해서 이 고독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일까요?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은 결국 혼자다. 이것이 진리다. 라는 주제를 통해 인생의 본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진리를 두려움이 아닌 깨달음과 성장의 계기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사람은 왜 혼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울음을 터뜨리며 세상에 나옵니다. 그 울음은 단순한 생존의 신호가 아니라 세상과의 첫 번째 단절을 알리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는 항상 따뜻함과 보호 속에 있었지만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외부 세계와 맞서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출발점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현존재, 다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홀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더라도 내 내면의 세계는 나만이 경험할 수 있고 나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 가족, 연인이라 하더라도 내 생각과 감정을 100%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태생적으로 고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심리학적으로도 고독은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내면의 갈등과 욕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나 자신조차도 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타인이 나를 완전히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지하려 해도 그 기대는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계속 누군가와 함께하려 애쓰는 걸까? 그 이유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의 본질을 가진 동시에 우리는 타인과 관계 맺기를 갈망합니다. 바로 이 모순이 인간 존재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고독을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곧 인간이 가진 자유와 책임을 받아들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유라는 형벌을 안고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언제나 선택할 자유를 가지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선택, 아무도 대신 짊어질 수 없는 책임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고독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진로를 선택할 때를 떠올려 봅시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은 참고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책임은 내 몫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혼자임을 깊이 체감합니다. 또한 병에 걸려 고통받을 때 친구와 가족이 곁에 있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몸의 고통을 직접 견뎌내는 건 오직 나뿐입니다. 죽음의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곁에 서 있어도 그 문턱을 넘는 건 나 혼자입니다. 이처럼 고독은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우리는 이를 피하려 애쓰지만 아무리 애써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관계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면 결국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 역시 자신만의 고독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면서 우리 안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그림자, 서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그림자는 나조차 인정하기 힘든 나의 모습이며 철저히 고독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와 가까워지려 해도 이 그림자까지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끝내 나 혼자 마주해야 하는 진실입니다. 결국 고독은 인간의 운명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혼자라는 사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독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삶을 깊이 있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고독이 어떻게 인간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같은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결국 우리는 왜 혼자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성장합니다. 부모의 돌봄 없이는 생존조차 불가능하고 친구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성을 배우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행복을 느낍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삶의 필수적인 요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고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깊어질수록 고독의 그림자가 더 짙게 드리워지기도 합니다. 가족은 우리의 뿌리이자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완전한 이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기대와 가치관을 자식에게 투영하고 자식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반항하면서 성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오해와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그것을 통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식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지만 부모는 그것을 단순한 요구로만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해도 각자의 내면을 완전히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속에서도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친구는 인생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처럼 느껴집니다. 어려울 때 의지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청춘의 많은 순간을 친구와 공유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달라지면 우정에도 균열이 생깁니다. 학창 시절 늘 붙어 다니던 친구도 성인이 되면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결혼, 직장, 지역적 거리 등으로 인해 점점 멀어지게 되지요. 우리 우정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은 현실 속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가장 친했던 친구조차 내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친구와의 관계도 순간순간의 공감과 위로일 뿐 근본적인 고독을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야말로 고독을 치유해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연인을 만나면 외로움이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의 전부가 되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분명히 큰 힘을 줍니다. 그러나 연인이라 해도 서로의 내면을 100% 알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오해와 다툼이 생기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 역시 고독한 존재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람이 나의 고독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고독을 잠시 있게 만들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지며 그 순간 고독은 더 깊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 연인뿐 아니라 더 큰 사회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직장, 학교, 공동체, 그리고 국가라는 틀 속에서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사회 속 고독은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직장 생활을 예로 들어 봅시다. 동료들과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지만 그 관계는 철저히 역할과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겉으로는 친근해 보이지만 경쟁과 이해관계가 얽히면 언제든 멀어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 때문에 직장 속에서 느끼는 고독은 종종 가정이나 우정에서 느끼는 고독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또한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을 강요합니다. SNS에 올라오는 화려한 모습들, 타인의 성공과 성취는 나를 더욱 외롭게 만듭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구나. 나는 뒤처지고 있구나. 이러한 감정은 고독을 깊은 열등감과 함께 경험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다양한 관계 속에서 느끼는 고독이 결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고독을 경험합니다. 어린아이도, 청년도, 중년과 노인도 고독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말은 곧 고독이야말로 인간이 공유하는 가장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지만 결국 같은 진실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다. 이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가 세대를 초월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독을 경험하는 이유는 단순히 인간관계의 한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인생 자체가 결국 혼자 걸어가야 하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홀로서기의 과정입니다.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 학교에 들어가고 사회에 나가 스스로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과 만나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는 혼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정으로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을 떠올려 봅시다. 전공을 선택할 때, 직장을 고를 때, 결혼을 할지 말지 결정할 때, 인생의 전환점은 늘 나 홀로 결정해야 하는 순간으로 다가옵니다. 조언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는 건 나뿐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곁에 있어도 그 마지막 문턱을 넘는 건 오직 나 혼자입니다. 이 점에서 인생은 철저히 혼자의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근본적으로 고독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고독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며 그 운명을 직시하는 순간 우리는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고독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고 아무도 내 손을 잡고 그 문턱을 함께 넘어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곁을 지킬 수는 있지만 죽음이라는 경험은 철저히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실은 많은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하거나 종교적 신앙을 통해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 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죽음을 혼자 맞이해야 한다는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죽음은 인간 고독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유한성은 고독을 더욱 선명하게 만듭니다. 언젠가 끝날 인생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은 결국 혼자만의 고민으로 남습니다. 누구도 내 인생의 정답을 알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은 때로 허무함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삶을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오늘이 더 값지고 혼자라는 사실을 알기에 타인과의 만남이 더 귀합니다. 즉, 고독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독을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은 고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철학자 니체는 고독 속에서 위대한 사상이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고독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타인의 목소리에 묻혀있던 내면의 진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 지혜는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해방적입니다. 나는 결국 혼자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설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고독은 자신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많은 예술가와 사상가들이 고독 속에서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베토벤은 청력을 잃은 고독 속에서 불멸의 교향곡을 작곡했고, 반 고흐는 외로운 삶 속에서 수많은 명작을 남겼습니다. 고독은 상상력과 창조성을 자극하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의 시간을 단순한 공허가 아닌 창조적 에너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독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시선과 평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쩌지? 이러한 불안은 우리를 억누르고 스스로의 선택을 제한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고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순간 우리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원하는 길을 당당히 걸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고독은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끊임없이 어울릴 때는 보지 못하던 것들이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선명하게 보입니다. 삶의 덧없음, 인간관계의 소중함, 그리고 나 자신이 가진 내적 한계와 가능성까지 고독이란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침묵의 교사입니다. 그 교사를 통해 우리는 성숙해지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고독은 결국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단련시킵니다. 우리는 누구나 태어날 때 혼자이고 죽을 때도 혼자입니다. 그 사이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겪지만 고독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인간 존재 자체가 고독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절망적인 사실만은 아닙니다. 고독을 직시할 때 우리는 삶의 진실을 더 깊이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유롭고 창조적인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결국 고독은 우리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혼자라는 진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은 결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에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